2007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언어 영역 현대소설 지문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작품의 제목은 이태준 작가의 복덕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제목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지문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보기가 있나 보겠습니다. 16번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드팀전이라는 거, 소설에 등장을 하겠죠. 가계래요. 그러면서 점차 태조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참의는 참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 나오나 봐요. 장교 계급을 의미하고, 대정 8, 9년은 1910년, 19년에서 20년. 즉, 이 소설이 일제강점기가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속수 국어 독본. 총독부가 일본어 보급을 위해 펴낸 책자로 제목이 국어는 일본어를 뜻한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말은 조선어라고 하네요. 참고합시다. 유성기는 추금기를 의미하는 거고 당시는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는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봤더니 보기가 또 있네요. 그런데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1930년대 후반의 금강투기 열풍 세태를 묘사한 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조선에서 금광투기가 이제 열풍을 일었다는 건데 그렇게 그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한번 훑어보고 지문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전. 그도 안경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딸에게 4, 50전씩 얻어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보내고 말던 최후의 10전. 안초씨는 주머니에 손을 내어 그것을 집어내었다. 자, 누가 나오죠? 안초씨가 나오네요. 안초씨가 나왔습니다. 백통화 한 푼을 얹은 야윈 손바닥 가만히 떨리었다. 서참위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여기 서참위 나오네요. 참위 아까 보았죠? 군인이라고 했죠.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잘망스러운 손이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건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먹는 서참이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자, 안초시가 나오고 서참이도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안초시는 서참이에게 얹혀 사는 처지인데 서참이는 거간을 한대요. 거간이 어떤 거냐면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서참이는 거간을 하고 있고 안초시는 거기에 얹혀 살고 있죠. 얹혀 사는 처지입니다. 서참이에게.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럽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한 번쯤은 무슨 수가 생겨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낯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혀 보려니 믿어졌다. 초씨는 전에 어떤 관상장이에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쥐노라고는 했지만 문득 생각이나 내려다볼 때는 을의 엄지손가락이 얄밉도록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래 드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드팀전 아까 나왔죠? 가게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패를 했네요. 그래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고도 장전은 장롱과 찬장을 파는 가게를 의미합니다. 그만 화제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었다. 불도 났었네요. 이놈의 엄지손가락 안으로 좀 들어가 젠장 하고 연습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아프도록 두 주먹을 꽉 쥐어보았다. 그리고 당장 내어 보낼 돈이면서도 그 10전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가게로 나갔다. 즉 안초씨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모두 어떻게 됐죠?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지손가락 탓으로 돌리니까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죠? 안초씨는 미신을 믿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이런 거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덕방에는 흔히 세 늙은이가 모였다. 언제 누가 와 집 보러 가질지 몰라 늘 갓을 쓰고 앉아서 행기를 잘 내다보는 얼굴 붉고 눈방울 큰 노인이 주인 서참이었다. 참의로 다니다 합병 후에는 5해를 놀면서 시기를 엿보았으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럭저럭 심심파적으로 갖게 된 것이 이 가옥중개업이었다. 즉 서참이는 처음에는 군인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 치면 공인중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참의라는 것이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먼저 봄으로써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데 좀 이해도를 더 높일 수가 있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겨우 굶지 않을 만한 수입이었으나 대정 8~9년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세금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들고 그러다 돈은 흔해져서 관철동, 다옥정 같은 중앙지대에는 그리 고흥만 아니면 만원대를 예사로 훌훌 넘었다. 급한에 봄가을 어떤 달에는 300~400원 수입이 있어. 그러기를 몇 해를 지나 가회동에 수십 칸 집을 세웠고 되게 부자네요. 그렇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창동 근처에 땅을 장만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었고 건양사 같은 큰 건축회사가 생겨서 당자끼리 직접 팔고 사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중개료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준셈이다. 그러나 20여 칸의 학생을 치고 싶은 대로 치기 때문에 서참이의 수입은 없는 달이라고 쌀값이 밀리거나 나무값에 졸릴 형편은 아니다. 서참이는 부동산을 해서 결국 뭐가 됐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초시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네요. 세상은 먹고 살기는 마련이야. 서참이가 흔히 하는 말이다. 칼을 차고 훈련원에 나서 병법을 익힐 때는 한 번 호령만 하고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은 그 기계와 오늘날의 자기. 한낱 각회로 복덕방 영감으로 각회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기생 작부 따위가 사글세 방한칸을 얻어달래도 네네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을 생각하면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도 없는 것이다. 워낙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몰래 이런 감회를 이기지 못해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이다. 부자는 됐지만 이런 현실이 어떻죠? 좀 서글픔을 느끼고도 있습니다. 중략. 박휘한 영감이란 세 영감 중의 하나로 안초시처럼 이 복덕방에 와 자기까지는 안 하나 꽤 술술이 놀러오는 늙은이다. 누가 나왔죠? 네. 박희완 영감이 있습니다. 네, 삼총사 중 한 명이네요.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대서업 운동을 한다고 속수국어 독본을 노상 끼고와 그 삼국지 읽던 토로 긴상 도코의 유키마스카 김 선생 어디 가십니까? 어쩌고로 외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대서업 운동이 뭐냐면요. 남을 대신해서 관청행정이나 법률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사실 알기가 힘들죠, 학생들이. 근데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저도 이 대서업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이 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책 빌려주는 일 하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그러나 속수 국어 독본. 자, 일본어 교재라는 거 우리가 보기 미리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뚜껑이 손때에 절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받쳐 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때까지 새까맣게 절어 조선총독부 편찬이란 잔글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업 허가는 의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어분가져 뭐라니 무슨 세월에. 하고 어떤 때 안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한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 독본을 툭 채워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한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즉 안초시는 야심이 아주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량이나 거친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하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서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다. 자, 안초시의 딸이 있네요. 자, 그 전에 박희한 양금은 뭐였죠? 네, 대서업을 준비하는데 허가가 나지를 않는 상태고 안초시 딸은 부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크게 도와주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인물 분석도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크게 부담 갖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인물 분석도는 그저 소설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이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것을 한눈에 조망하고 여기서 정보를 캐낼 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인물 분석도에도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물 분석도도 100점짜리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인물